예,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넘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 봐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시험시행기관이 나옵니다. 자, 시험시행기관장은 원칙이 누가 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시행한 것이 원칙이에요. 경기도 따로, 서울 따로. 근데 예외적으로 시험 수정 후 균형 유지를 위해서 수준 후 균형 유지에서 국장이 직접 시험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원칙이 시도별로 예외적으로 국장입니다. 그럼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냥 합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사전 의결이란 거, 사전에 의결 받아서 한다는 거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죠, 위탁. 그럼 위탁 받은 기관을 무슨 기관? 수탁 기관을 말하죠. 여기는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이 있어요.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교육업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관보에다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누가 고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수예요. 시험시행기관장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줄 쳐보세요. 야, 눈에 잘 들어오게 밑줄 그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밑줄 그어놓고 해야지 눈에 쏙쏙 들어와요 나중에. 그래서 한 페이지 보는데 딱 나중에는 30초면 봐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근데 가로 안에 뭘 거치라 그랬어요? 의결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나와 있죠.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으로 공기업 준정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협회 밑줄 보세요. 여기는 학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소재, 위탁 업무를 관보에 고시하라. 누가 고시하라 그랬어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응시 자격 보세요. 성별, 학력 제한 없죠? 연령 동그라미, 국적 동그라미. 외국인도 보고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 자, 응시 자격 제한.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봐? 부정행위자는.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주세요. 동그라미 3번. 결격 사유. 다음 주에 결격 사유 배울 건데 파산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랄지 이분들도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제 못 보는 경우도 딱 하나가 있죠. 아까 앞에서 밑줄 그었던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시험 못 본다. 이것이 이제 결격 사유 중에서 A는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시험만 못 보는 거예요. 몇 년간? 5년간. 근데 이제 이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자격 취소된 후 3년은 중개보조원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험도 못 보지만은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왜? 이 결격 사유는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중개업을. 근데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못 보지 중개보조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컨닝해도 걱정 없다. 왜? 보존 5년 하다가 또 시험 보면 되니까. 그렇죠.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결격 사유,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시험 시기 매년 매대 이상
이상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1년에 2번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인중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동을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2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때는 시험 시행기관장 단독으로 결정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 듣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의결사항 지금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의결, 당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도 의결. 자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없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저 뒤에 우리가 공제사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공제사 운영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같은 위원회니까 비슷한 점도 많아요, 적어요? 차이점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할 거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비교 머릿속에서 항상 비교하면서 공부해봐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맨 밑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둔달했어요. 둘 수 있다. 이거 흔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심의 하나 더 넣으세요. 다음 사항을 뭐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근데 운영위원회 복습 한번 할게요. 운영위원회는 어디다가? 네, 좋아. 협회에다가 여기는 둔달했어요. 둘 수 있다. 둔달. 이제 이런 거 나중에 머릿속에 다 비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심의 감독도 있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하세요. 저기 다 요약집에 비교돼 있어요. 다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둘 수 있다고 열심히 외워놨고 여기는 둔다고 열심히 외워놨어요. 며칠 뒤에 어디가 둔다인지 어디가 둘 수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이걸 비교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점수가 나오기 어려워요. 자, 우리 과목은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문제가 나와. 이게 제재까지 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도 있지만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중간한 공부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쉬워지지. 이제 공부가 다 되면 쉬워지는데 이게 앞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의외로 점수가 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단원별만 알아가지고 문제가 안 나온다고. 점수가 다 연결돼서 앞뒤까지 다 연결돼서 나오니까 그걸 알고 공부를 하면 돼요. 나중에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둔달했어요.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D페이 넘어가 보세요. 자, D페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 구성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몇 명? 11명. 자,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뭐라 했어요? 1차관입니다. 자, 2원 국장 동그라미. 이거 중요합니다. 2원에서 국장이 임명 이촉한다 그래서 국장 동그라미. 진하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권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 정책심의위원회 2호는 누가 임명이촉해요? 단독권한이라고. 단독권한. 지금 이 파트에서는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국장 단독권한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호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호는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2호의 임기는 전임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 비교해놨어 안 해놨어? 자, 여러분 교재 보면은 심의사항은 이렇게 4가지가 묶여 있어요. 근데 의결사항은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내가 모아가지고 거기다 같이 비교를 해놨거든요. 이게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이해되세요? 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중개업 육성도 뭐다? 심의.
중개, 보수, 변경도 뭐다? 심의.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뭐다? 심의. 자, 심의사항 몇 가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일단 심의사항 4가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정책시민의 심의를 따라야 되는 규정이 있죠. 이거 자격 취득 시험, 공인중 시험 등 자격 취득 가는 사항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3가지는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험 자주 나와. 그 보충에 나와 있어요. 그 보충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이 규정이 있죠. 근데 이 3가지는 그런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이게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이 지문은 틀려. 중개업 육성을 심의했을 때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이 지문도 틀리고. 그러면 여기서 따라야 된다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자격 취득. 이거 하나만 구속력이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자, 심의사항 머릿속에 4가지 넣어야 되고, 구속력이 있는 것은 1번만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의결사항 보세요. 의결사항은 방금 우리가 2개 공부했죠. 1번. 국장이 뭐 할 때? 시행할 때 의결 거치라 그랬죠. 그리고 4번을 먼저 보세요.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도 심의위원회 뭘 거친다? 방금 앞에서 2가지 흩어진 거 공부했죠. 그 외에도 이제 2번, 3번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기피 신청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 결정합니다. 의결.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좀 이따 나와요. 그것도 의결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할 때도 의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 선발 인원 비율을 미리 공고한다. 여러분 지금 절대평가죠? 그럼 올해 10,000명만 뽑겠다고 딱 시험 공고를 떠버려요. 공고 뜨면 상대평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 시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그걸 한다고. 됐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때도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그래서 5가지. 심의사항이 몇 가지? 4개. 의결사항이 몇 가지? 5가지. 그렇게 나란히 내가 비교를 해놨어요. 공부하기 편하게. 공부하기 편하게 해놨으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그거 또 보면 돼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번이든 30번이든 보라고. 그죠?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해 놓으면 한 페이지 보는데 몇 초 안 걸린다고. 쭉 보고 가면 정리가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 원장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랬고, 자, 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자,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 동그라미 대행. 자, 위원장 업무를 누가 대행하냐면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대행을 합니다. 됐어요? 예,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그랬고, 이 원장은 회의 소집하려면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 매주 일시 장소 안건을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보통 회의는 7일 전에 통보를 해줘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7일 여유가 없잖아요. 이때는 어때까지? 개최 전날, 그 3번째 그다음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심의위원회 회의 제적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 사무 처리에 간사 1명을 둔다 그랬죠? 그럼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이 원장 동그라미. 이 원장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 원장이 누구예요? 1차관이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제 국장이 지명한다라면 틀려버려요. 국장이 지명한다라면 틀려버려야 된다고. 이 원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잖아요. 이 원장 그래서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봐봐, 나중에 그걸 살짝 바꿔놓으면 못 잡으네요.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 정책심의 출석한 이원 관계 전문가에서 예산을 보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공무원 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왜?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중요하다고 했어요. 심의 운영 몇 적었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뭘 거친다? 의결 동그라미. 의결 거쳐서 이원장 동그라미. 의결하고 이원장 동그라미 쳤어요. 이원장하고 의결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쳤어 안 쳤어? 쳤죠? 의결사항. 이렇게 의결사항 막 흩어져 있는 걸 위에다 내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제척, 기피, 회피제도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척이 뭐예요? 제척. 왕따시켜. 앞으로 누구를 왕따시켜? 이원장을? 이원. 자, 그러면 제척이라는 말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서 저분이 심의 의결에 참가하면 안 된다. 법에 의해서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피는? 당사자 뭐예요? 신청에 의한 의결로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아까 의결사항이라고 했죠? 아, 저분이 심의 의결에 참가하면 공정한 심의가 안 돼. 그러면 안건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고 자기의 불리한, 저 이원이 들어가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 그러면 기피 신청하면 결정으로 배제시키는 거고, 회피는 본인 스스로 나는 제척 사유가 있으니까 심의 의결에 참가 안 하겠다. 스스로 그만둔 걸 뭐라 그래? 회피. 그죠? 근데 회피를 안 해. 아, 자기가 친족인데, 친족이 제척 사유거든요. 근데 회피를 안 해. 그러면 누가 해요? 해촉시켜. 누가? 국장 단독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어요. 회피를 안 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국장 단독권 아니네 이거요. 이것도 신경 써봐요. 자, 개념 잡았죠?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예요,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척 사유 한번 볼게요. 제척 사유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준비 끝났습니까? 그러면 책을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기억. 제척 사유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자, 기억 한번 보세요. 이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그분들이 참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러면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만 체크하세요. 이원하고 배우자 이것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분들은 제척 사유가 있어서 심의결에 참가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해놔도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자, 니은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자, 친족 단어 하나만 동그라미 쳐서요. 그러면 이분들도 심의결에 참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기 친족 편밖에 더 들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있어 없어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증언, 맨 뒤에 감정 두 가지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에 해당 안건은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있어요? 대리인 하나만 동그라미 쳐서요. 자, 이 단어만 익혀놓으면 돼요. 이게 제척 사유. 그러면 이분들은 법에 의해서 심의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하게 막아놨죠. 이런 단어만 익혀놔도 충분해요. 이원, 배우자, 친족, 증언, 감정, 대리인 이분들은 심의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제척 사유. 자, 법에 의해서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기피인데 해당 안건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안건 당사자잖아요. 이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기피 신청 맺죠.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뭘로 결정한다? 의결로 결정합니다.
그럼 결정이 되면 시무에 참가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 있죠. 이게 당사자가 나에게 불리해. 저 이원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불리할 것 같아. 그러면 기피 신청 들어가요. 그럼 결정으로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피는 본인 밑줄, 스스로 밑줄. 자, 본인이 재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스스로 그만해 둬야 돼요. 나는 친족이니까 안 돼. 양심상 스스로 그만둔 걸 뭔피? 회피. 근데 그 밑에 안 하면 국장 동그라미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독 권한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출제위원의 임명 이촉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지, 시험 시행기관장. 출제위원의 임명 이촉권자는 누굽니까? 출제위원의 임명 이촉권자는 누구다? 시험 시행기관장이요. 이 파트에서는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 시험 시행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예산을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랬고, 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첫째 줄. 자, 중간에 보면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한 위원이 있어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랄지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뭘 떨어뜨린 출제위원? 뭐 이상한 문제 내문달지, 출제 범위 밖의 문제를 낸달지, 지문을 그냥 엄청 길게 하고 1분 내에 풀 수 없게 만든달지, 이런 출제위원. 됐어요? 그러면 통보를 해주면 몇 년간? 5년간. 2번 출제위원의 이촉에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규정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골치 아프잖아요. 공부했는데도 범위 밖에서 나오면 손 못 대지.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했는데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죠? 5년간 출제위원의 이촉에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공고권자,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자, 시험 공고하는 사람도 시험 시행기관장이에요. 그러면 예정 시험 일수는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입니다. 밑줄 보세요. 2월 28일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진짜 시험 일시하고 시험 장소는 90일 전까지 공고가 돼요. 이제 여기서는 남양주는 어느 학교에서 시험 볼 건가 이런 거 90일 전에 공고가 된다고.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 그러니까 이제 시험 장소, 진짜 시험 일시는 시험 시행 90일 전에 공고가 되고, 예정 시험 일시는 매년 2월 28일까지. 자, TP에 넘어가세요.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은 무효입니다. 걸리면 무효예요. 안 걸리면 돼. 자, 걸리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5년간 응시가 정지된다. 근데 뒷지문에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동그라미 다른 시험 시행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죠. 자, 우리 과목에서 지체 없이는 기간이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지체 없이 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체 없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그렇죠. 야, 이거 보세요. 원칙적 시험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정행위 걸리면 서울 가서 시험 봐볼 수도 있어 없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에 통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예. 다른 데 가서 못 보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2절 시험 합격자 공고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 권한 많죠? 그렇죠?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합니다. 근데 자격증은 누가 줘? 1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1개월 이내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는데, 시도의사 동그라미. 이거 시도의사 단독 권한이네요. 이건 시도의사 단독 권한이야 또요. 자, 봐보세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위탁해서 받아서 하잖아요. 이분이 시험할 때도 자격증은 누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자격증은 누가? 시도의사 할 때도 누가?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자격증 받아와야 돼? 그러니까 뭐가 또 남양주시요? 경기도라니까. 경기도. 여기서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니까.
경기도청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격증만큼은 무조건 시도의사요. 자, 그다음에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는 왜요?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얼마나 안고 잤으면 달아져서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여기 남양주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취득했으면 안고 자. 아이고 그러다 달아져 가지고 농담이고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재교부 받아야 되겠죠. 어디서 합니까? 교부한. 여기서 주의할 건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했던 곳에서 재발급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경기도지사에서 발급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장한테 간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한테 간다고. 교부했던 곳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자격증 양도되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격 취소돼 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자, 제재는 그때그때 안기려고 노력해봐요. 자격증이 양도되어 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럼 빌린 사람은 1년하고 1천. 그 양갈 2번이잖아요. 자격증 없으니까 징역 벌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자격이 취소돼 버리고 1년하고 1천. 자, 그다음에 3번 읽으세요. 뭐라고 넣었어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어디에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명함 같은데. 그러면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지 말라. 걸리면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러면 이렇게 쓰면 걸려요?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명함에다 받고 다녔어요. 걸려 안 걸려? 걸립니다. 유사명칭에 걸려요. 발품부동산 대표 이것도 걸려요? 발품부동산 대표 긴 길자 이거 걸려요 안 걸려? 걸려요. 혹시 또 길자 이름 있어요? 없죠? 자, 이것도 걸립니다. 걸려. 그냥 아무거나 해봤어. 걸려 들어간다고. 이거 다 판례 나온 지문들이에요. 이것도 판례. 이것도 판례. 판례에서 나와 있어요. 아, 이름은 아니고 하여튼 이거 됐어요? 이것도 걸려 들어가요. 유사명칭이 걸려 들어가. 유사명칭.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러면 이런 명칭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따기 전에 쓰고 싶으면 참으라죠. 어떻게? 꾹. 아니죠. 그것도 틀리면 어떻게? 꾹. 자, 좋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파트 끝났죠.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 3장은 원래 이제 다음 주 수업인데 오늘 그 의의하고 법적 성질을 봐드릴게요. 이 의의하고 법적 성질은 기본 강의할 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굳이 기본 강의할 때 할 필요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지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중개업할 때 그냥 하라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등록이 뭘까? 내가 등록했는데 등록이 뭘까? 개념 잡아드릴게요. 등록을 하고 하라는데 등록이 뭘까? 그럼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중개업 역사를 잠깐 볼 필요 있어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제정됩니다. 여기는 중개란 말 쓰지 않고 소개란 말 썼죠. 소개영업법이 적용됐는데 이때는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죄? 신고죄입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제정되고 84년부터 시행이 된 것이 있어요. 그냥 4년으로 할게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됩니다. 중개업법이 제정돼서 이때는 허가제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그럼 중개업 하려면 뭘 받았어야 돼요?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허가. 그래서 이제 이 중개업법이 여러 번 개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7차 개정 때 1999년 개정이 되면서 등록제로 바뀌어요. 등록제. 그리고 지금도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등록제죠. 네,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등록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신고해서 허가로 갔다가 등록으로 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개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 신고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이 등록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이 허가하고 비교한 게 가장 빨라요. 허가나 등록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은 말은 쓰면 안 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똑같냐면 상대적 금지를 풀어주는 건 똑같아요. 금지가 뭐요? 하라 하지 말라. 일반인들은 하지 말라. 일반인들은 중개하지 말라. 그럼 뭘 받은 사람만?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하라. 이걸 해제. 금지를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등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하라. 금지를 풀어줬다. 이게 일반인들은 중개하지 말고 등록한 사람만 하라. 이게 금지를 풀어준다는 측면에서는 허가나 등록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비슷해요. 개념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뭐가 차이가 있으니까 허가란 말을 쓰고 등록이란 말을 쓰겠죠. 자, 허가제에 쓸 때는 5년마다 한 번씩 허가증을 갱신을 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증 갱신하듯이. 그죠? 근데 지금 등록제에서는 이 갱신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한 번 등록해 놓으면 폐업할 때까지, 취소 당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효력이 지속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 갱신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허가가 낫겠어요? 등록이 낫겠어요? 그래서 이 허가보다 약간 풀어주는 형태가 등록이에요. 완화시키는 거.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등록 후 법적 성질. 일단 의의에서, 의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개념을 몇 줄 걸 건데, 내가 읽어 갈 테니까 몇 줄 걸한 데만 거세요.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이라 하면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요건을 심사해서 적합한 경우 자, 거기서부터 미치고있어요. 법규상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 지문. 상대적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뭐한다? 해제해서 그 지문 미치고있어요.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뭐다? 처분이다. 등록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비슷하다? 학문상 허가에 해당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등록도 허가 일종이에요. 허가 일종인데 약간 풀어주는 형태다. 이거 허가보다 약간 풀어주는 형태가 등록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등록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등록 후 법적 성질을 한번 봐드릴게요. 등록 후 법적 성질을 봐주셔야 되는데, 자, 등록은 적법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적법 요건. 자, 등록을 해야만이 우리 법에 적합하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에 적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적법 요건 위반을 해도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처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3년하고 3년 징역 벌금만 받지. 그 사람 중개에 따라서 중개해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효력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으로 봐? 적법 요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읽어보세요. 명령적 행정행위. 계속적 행정행위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지금 처음 들어보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행정행위가 뭘까? 행정행위. 이건 학문상 용어예요. 학문상. 실무상은 행정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자, 봐보세요. 이것은 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눠져요. 형성.
없는 권리를 창설해 준다. 자, 이건 명령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 이건 없는 권리를 창설해 준다 이 말인데, 자, 명령적 행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허가하고 등록이야. 허가 처분, 무슨 처분? 등록 처분. 형성은 특허입니다. 특허 처분이에요. 특허권, 특허 있잖아요. 특허권을 부여받으면 그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가 형성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죠. 특허 기간 동안, 그죠? 그런데 형성.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등록은 어디에 들어간다? 명령적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허가도 명령적이 들어갑니다. 이게 형성적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명령적. 그래서 이제 이 등록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행정행위는 이렇게 나눠져요. 행정행위는 기속적 행정행위하고 기속적 행정행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재량적 행정행위.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기속이란 말은 관청의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등록이 기속에 들어가요. 등록 처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등록제잖아요. 그럼 우리 건물 1층에다가 사무소 내겠다. 그리고 남양주시장에 때 들어가요. 등록해달라고. 그럼 등록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등록해줘야 돼요. 기속. 그럼 관청의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허가 같은 경우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저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가 신청해요. 그러면 여기는 투기바람이 불거나, 그러니까 허가 못 내주겠다. 여기서는 허가 못 내주겠다. 관청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등록은 재량적 행정행위에 들어가요? 기속적 행정행위? 기속적. 그 말이고, 자, 이렇게 분류해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형성적이 아니고. 이해됐어요? 예. 자, 정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란 것은 허가보다 조금 풀어준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허가보다는 등록이 낫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완화시키는 형태가 등록이에요. 허가나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허가보다는 약간 풀어주는 형태가 등록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요? 일신 전속적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일신. 이 말은 다 알죠?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만. 등록한 사람에게만. 그러면 등록증이 양도가 돼, 안 돼?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본인에게만. 상속이 된다면 아버지가 중개하고 있으면 물려받으면 되지.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일신전속적이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영속성이 아까 이야기했죠. 갱신제도가 있어 없어? 그러면 한 번 등록하면은 사망할 때까지 또는 폐업할 때까지 취소당하기 전까지 효력이 지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영속성. 근데 아까 허가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갔다가 지금 등록제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 중개하려면 등록하고 하라 그랬는데 등록이 이런 것이다. 등록이 이런 것이다. 감 잡았어요? 지금 내가 처음 이야기한 거 이건 의의하고 성질은 그렇죠. 이건 지금 해도 안 늦어. 아직도 한 5개월 남았는데 뭐 그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이런 건 서서히 해도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범위예요. 됐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뭐야? 등록 절차 넘어갈까요? 자, 많이 했죠? 예, 기본서로 하면 이게 꽤 많은 내용이에요. 1장 2장까지 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지 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고 복습하고 또 다른 과목도 준비하시고.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